안녕하십니까. 꿈마을 사랑방의 박정혜입니다.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를 살리고 타인을 살리는 최고의 처방전 셀프 의미치료. 오늘은 의미치료의 사례편 강박증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강박증 치료의 역설지향 기법을 논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심한 증상이면 치료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모든 강박성 공포증에는 그 나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소공포증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높은 곳에 못 올라가는 신경증입니다. 고층 빌딩은 물론이고 비행기도 못 탑니다. 이 정도면 병적이지만 왜 그래야 하나를 생각하면 거기엔 인간의 본성인 안전욕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겁도 없는 높은 곳을 뛰어다닌다면 어떻게 될까요? 위험한 상황에서 무서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무대 연주에 겁도 없이 아무렇게나 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 공포가 있기에 열심히 연습해서 실수 없이 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포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공포증을 함부로 비웃지 말고 왜 생겨야 하나라는 그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사례 7. 시험 낙방도 의미 있는 체험. 입시 낙방한 아이가 며칠째 밥을 안 먹고 제 방에 누워 꼼짝을 않습니다. 엄마가 힘내라고 아무리 타일러도 막무가내 대답도 않고 돌아 눕습니다. 아이 아빠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 당신이 들어가 봐요. 내 말보다 아빠 말을 잘 듣잖아요. 그냥 두세요. 저런다고 죽진 않아요. 죽을 만큼 알아봐야 다음에 정신 차려 잘할 것 아니겠소? 인생에 몇 차례 저런 시련을 겪어봐야 성숙하는 거요. 참으로 의미 있는 체험을 하고 있는 거요. 제발로 일어설 때까지 조용히 지켜봅시다. 사례 8. 섬마을은 불편해. 힐링과 건강을 주제로 했다는 섬마을이 왜 이렇게 불편한 게 많아요? 휴대폰도 안 되고 인터넷, 라디오, TV도 없지요. 식당과 숙소는 왜 이렇게 멀어요? 주차장에서 숙소까지 길은 온통 삐뚤삐뚤 언덕 때문에 숨이 찹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힐리언스 섬마을입니다. 일부러 불편한 게 만들었습니다. 의도적인 불편함, 이게 우리 섬마을의 설립 이념입니다. 그리고 철학입니다. 현대 도시인의 건강 상태는 너무 편리한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학 문명은 편의, 쾌적, 효율을 추구합니다. 참 편리해서 좋지만 이것은 양날의 칼입니다. 자동차가 보급되면서 얼마나 많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나요? 교통사고, 소음, 매연가스, 스트레스, 거기다 걷질 않으니 다리가 약해졌습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정입니다. 이 모두가 편리해서 생긴 문제들입니다. 의도적인 불편의 의미가 이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 9. 직장 스트레스. 직장하면 스트레스가 연상됩니다. 생각할수록 골치가 아픕니다. 그래서 마치 직장을 원수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 봅시다. 직장엔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많은 것이 정상입니다. 당신이 하고 있는 일,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남다른 노력으로 오늘을 이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당신의 도전 정신과 창의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편하면 직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만약 직장이 극장처럼 재미있고 신나는 곳이면 사장이 입장료를 받고 들여놓지 왜 비싼 월급을 주겠습니까? 직장이 있어 내 꿈을 펼치고 좋은 동료도 생기고 월급으로 나의 차, 내 집까지 생각할수록 고맙습니다. 직장의 차가운 벽돌에 손을 얹어보세요. 따뜻한 애정이 솟아납니다. 이것이 직장의 의미입니다. 왜 핸드메이드인가? 요즘 소비자들은 대량 규격화된 상품을 외면하고 손으로 만든 수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햄버거도 정크푸드로 간주합니다. 특히 건강 마니아들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시내에는 수제 햄버거가 등장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쇼핑을 가도 고객들은 수제를 고릅니다. 거기엔 장인의 숨결, 개성, 땀과 각별한 노력이 스며 있기 때문입니다. 애정을 갖고 다듬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렇게 보면 고객은 상품이 아닌 작품을 사는 것입니다.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지만 개성적인 수제를 삽니다. 효율 문화, 인간 소외에 식상한 현대인들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사람의 손길, 사랑의 훈기가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수제를 선호하는 현대인의 구매 심리에는 이러한 깊은 시대적 의미가 녹아 있습니다. 사례 10번째, 손 떨리는 환자. 48세의 부인은 손 떨림 증상으로 커피 한 잔을 들 수 없었습니다. 면담 중에도 손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치료자의 재연.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둘이 누가 더 떨리느냐 경쟁을 해보시면. 뭐라고요? 떨려 죽겠는데 시합을 하자니? 놀라기도 했지만 치료자 재연이라 따를 수밖에. 두 사람이 누가 더 떨리나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어머, 선생님은 나보다 더 떨리네요. 부인도 더 떨리도록 힘내세요. 그러나 얼마 안 가 부인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만큼 지쳤습니다. 무슨 치료가 이래? 우습기도 한양 이상한 경쟁은 포기할 수밖에. 무리예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부엌에 가서 커피를 끓여 가져와 마십니다. 한데 이게 웬일입니까? 커피 든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사례 11.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면 눈이 깜빡거려 고민인 청년. 이번엔 사람 앞에 이야기할 때 가급적 눈을 많이 깜빡거리도록 노력해 보세요. 청년은 이 의사가 뭐 좀 이상하게 된 거 아닌가? 말을 듣지 않았지만 증상이 더 심해져 할 수 없이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해보았습니다. 헌데 이게 웬일인가? 일부러 더 심하게 하려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질 않았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극적으로 좋아질 수 있었을까요? 환자가 무서워하는 증상을 자발적으로 일으키려 하면 할수록 더 안 됩니다. 이건 역설지향이라고 불리는 의미치료의 한 기법입니다. 공포의 대상으로부터 달아나는 게 아니라 공포의 대상에 지향하는, 즉 적극적으로 더하게 합니다. 공포를 극복하는 데는 공포를 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서워하는 걸 견뎌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플랭클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설지향의 기술을 사용해서 달아나는 걸 정지시킨다. 공포와 대면시킨다. 이것이 신경증 루프를 넘는 제1보다. 단 여기엔 요령이 있습니다. 역설지향은 심각한 얼굴로 비장감을 띠며 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희극이라도 하듯 웃으면서 유머스럽게 하는 게 열쇠입니다. 불안이나 강박관념에 곧바로 직면해 낫는 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의 독자로부터 온 편지. 나는 당신의 책을 읽고 의미치료를 시험해 봤습니다. 세미나에서 의견을 말할 때 갑자기 땀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행여 주위 사람들이 눈치챌까봐 불안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점점 땀이 납니다. 그래서 선생님 책에 쓰인 대로 역설지향 기법을 써봤습니다. 얼마나 땀을 흘릴 수 있을까? 모두에게 보여주자. 더욱 많이 흘리도록 해보자. 그런데 불과 2, 3초 만에 땀이 싹 가십니다. 나는 내심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설지향의 실험엔 유머나 웃음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의사들도 그 희극의 인력을 맡아야 합니다. 사례 12. 강박관념에 시달린 변호사. 56세 변호사는 자기 소득세를 300달러나 적게 신고했습니다. 국가를 속인 건 아닌가 하는 강박관념에 시달려 죄의식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실제로는 그런 일은 없었지만 본인은 자기가 잡혀 검사에 추적당하고 감금되어 신문에 실리고 직업을 잃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 쌓이게 됩니다. 증상은 악화일로 이윽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거기서 의미치료가 시작됩니다. 제발 내 몸을 감금시켜 주세요. 빠를수록 좋아요. 나를 체포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변호사는 체포될 것을 바라는 나머지 많은 잘못에 신고를 안 하고 일을 혼란시켜 여비서에게 자기는 세계 최대의 실책을 저지른 사람임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자기 잘못으로 체포되어 보상을 해야 할 경우를 생각해서 손해보험에도 가입했습니다. 의사도 그의 계획에 협력했습니다. 진찰실에서 그를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아니, 당신 아직 여기 있네요? 지금 철장에 갇혀 있는 줄 알았는데. 환자는 크게 웃으며 농담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안 합니다. 손해보험까지 들어놨잖아요. 그는 4개월 후 거뜬히 퇴원했습니다. 역설지향, 유머로 웃어넘기고 공포와 직면함으로써 어떻게 신경증이 나을까요? 자기는 완벽합니다. 신입니다. 고로 작은 결점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유태인도 언젠가 그 우수성으로 독일을 위험할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선 다 없애야 합니다. 멸종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히틀러의 신경증적 경향이 만든 비극입니다. 어떻게 신경증 환자는 이렇게 무서운 생각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과잉한 자기 보존 욕구에서 비롯됩니다. 너무도 완벽한 게 자기를 지키려다 보니 작은 위험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려면 그러한 자기와 거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자기 거리화입니다. 역설지향이란 자기 거리화를 촉진시키는 기법입니다. 인간은 무릇 증상으로 고민하는 게 아니고 고민하려고 있는 자기에게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으로부터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